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2차 시험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 이제 문의하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럿 계셔서 같이 공부하는 남자의 100% 주관적인 견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방향성이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찍게 되었고요. 먼저 2019년도 손해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5회차를 맞이하게 됐고 1회부터 4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먼저 1. 손해평가 용어나 보험 관련된 용어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같은 거 아니면 또 그런 것들 이제 서술하는 문제들이 꼭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과전 종합 특정 유형 지금은 적과전 종합 2로 바뀌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교대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매년 출제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참다래, 복분자, 감귤 등이 이제 교대로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번째 밭작물 이제 고추 포함해서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양배추 등등이 비교하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원예의 시설 같은 경우 1회에선 출제가 안 됐고 2회에서 3회에서 4회에서 각각 1과목에서 용어 정의나 서술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에 추가가 돼서 3회 때부터 3회, 4회에 소부분이 좀 비중 있게 점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무 방법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그 문제 점수에 대한 비중들이 어떤 부분이 큰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골고루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 비중이 아니다 점수 비중이 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중요 비중을 자세히 보시고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좀 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에서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오해나 또 제가 또 저 말에도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과전 종합 2죠. 이제 적과전 종합이나 적과전 종합 2, 그 다음에 또 밭작물에서 고추나 아니면 마늘, 양파 아니면 옥수수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가축 이 부분만 가축도 소 이런 부분만 공부하면 60점 쉽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에서 한두 문제를 틀리게 되면 절대 60점을 못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나오고 서술할 양도 좀 길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파트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 이외의 다른 부분은 쉽게 나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해서 틀리거나 하면 절대 60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과목에 대한 생각을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 서술, 품목별, 비교 등등등 다 중요하고 또 계산 문제에 대해서 꼭 중요하다. 계산 문제도 많이 연습해보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산 문제는 2차에서만 나오고 2과목에서만 나오고 1과목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계산 문제는 중요하고요. 대신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은 꼭 암기하시고 공식에 대입하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1회 때는 수령 주수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2회 때는 사과에서 보험료 계산 문제가 나왔고 3회 때는 매실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매실에서 보험금 계산, 포도에서 기준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4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는데 1. 평년치 착과량 구하는 문제, 2. 대추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 구하는 문제, 그리고 젖소에 보험 가입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1과목을 10문제를 보는데 3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들이 다 어렵거나 응용된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알고 적을 수 있고 거기다 대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을 꼭 암기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이론 강의 아니면 또 문제풀이 강의 기타 등등의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건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중요한 출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반대고요. 나머지 강의 모르겠는데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1시간에 한 문제 풀어주고 뭐 40분에 한 문제 풀어주고 그런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시간 동안에 10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계산 문제는 5분에서 10분? 아니 7분? 그 정도 내에 다 그 계산 과정도 쓰고 답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험을 보는데 1시간에 한 문제 풀어주는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는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변별력 구하는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가 저는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문제 중에서 서술하고 뭐 용어 정의하고 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나오고 계산 문제가 절반이 나오면 그 계산 문제에서도 평이한 문제들이 두세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지만 그냥 그 계산식 정도 알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나 아니면 교재 좋은 거 있는지를 한번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잠깐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장단점을 보면 뭐 시대고시는 저희가 접해보지 못해서 생략했고요. 그리고 많이들 들으시는 게 광주고시, 그 다음에 손평 카페, 그 다음에 랜드3 강의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광주고시랑 손평 카페를 이제 인터넷 강의로 시청 중에 있고요. 먼저 광주고시 같은 경우는 설명 잘 해주시고 이야기 쉽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단점이 강의 시간이 길고 강의가 엄청 많으네요. 네. 그리고 교재는 업무방법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혼자 독학하시거나 할 때는 뭐 굳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쪽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평 카페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은 이제 광주고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금부터 2차를 이제 들어서 공부한다는 건 저는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요약 정리랑 이제 문제 같은 게 첨부돼 있어서 혼자 독학으로나 아니면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독학하시거나 다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랜드3 같은 경우는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나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먼저 광주고시 같은 경우나 손평이나 뭐 랜드3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당연히 이제 강의 같은 경우 시간이 길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며칠간 이쪽에 있는 교재들을 우연찮게 접할 수 있어서 교재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주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1과목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제 요약 정리된 부분들이랑 뒷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의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중하로 한다면 한 중간 정도 괜찮게 봤고요. 그다음 2과목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문제들이 막 잔뜩 있고 뒷부분에 이제 답이 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서술 문제도 한 절반 정도 중요하고 그런 요약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어서 좀 교재로서 뭐 독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추천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거나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험서로서는 이제 비추천인 것 같고 시간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수험생한테는 이제 좀 비추천인 도서가 될 것 같고요. 손평 카페 같은 경우는 1과목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그 광주고시랑 비슷하게 앞부분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뒷부분에 이제 문제가 첨부되어 있어서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교재 독학하시거나 다독하시는 분한테는 중간 정도 될 것 같고요. 랜드3는 제가 강의도 안 들어보고 교재도 이번에 문제집만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1과목을 봤는데 1과목에 그 요약되어 있고 비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되어 있고 문제화 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서 네, 1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랜드3 1과목이 제일 좋은 것 같고 2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계산에 대한 그 도식화되어 있는 그 공식에 대한 도식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넣은 부분들 괜찮은데 요약 비교 정리된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서 그래서 한 3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의는 제가 랜드3를 아예 들어보진 않아서 교재만 문제집만 봤었을 때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추천이라고 해봤고요.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1과목은 랜드3, 2과목은 손평 카페라고 저는 이제 문제집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수험서는 단순히 업무방어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빈칸 채우기, 아니면 뭐 어떤 뭐 부보 비율이 중요하니까 부보 비율에 서술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 업무방어서 내용을 다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보 비율을 좀 효율적으로 저희가 그냥 기억하고 쉽고 암기하기 쉽게 해서 서술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답을 좀 쉽게 적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게 있는 게 없고, 말 그대로 업무방법서 일부분들이 다 이렇게 캡처돼서 나와 있는 거라. 그리고 또 계산 문제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계산 문제를 명확히 어떤 뭐 산술 뭐 값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식화되어 있고 계산 순서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교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수험서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혼자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집 뭐 미리 이미 구하셨던 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구입하실 분들은 그 문제집에 나온 부분들을 업무방법서를 좀 1차적으로 좀 약간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된 업무방법서에다가 그 문제집에 나온 부분들을 가로나 아니면 뭐 형광펜이나 밑줄 등을 쳐서 그 문제집을 업무방법서에 단권화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문제집도 다 업무방법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방법서를 정리해서 그 정리된 부분을 반복해서 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그런 강의는 이제 듣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업방을 품목들이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치를 좀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간략화시키고, 지금 정말 불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X자를 다 빨간 편으로 쳐서 이렇게 넘겼을 때 안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두시고, 불필요한 부분, 반복되는 부분들 간소화시키기,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업무방어서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요약 노트, 요약 정리 노트를 이제 하시면 한 5분의 1 정도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2달 정도 시간이 나오면 그 정리된 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쓰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한 20% 30%못 외우는 부분이 생기겠죠.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노력에 따라서 90% 100%까지도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저는 그 공식을 도식화, 그냥 단순히 공식이 아니라 어떠한 그 한 틀에 계산 도식화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도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함정 문제나 엄청 복잡한 문제는 이제 배제하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암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시험은 짧은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포인트 정확히 파악해서 그 포인트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뭐 풀이 과정 전반적으로 다 쓰고, 그래서 답까지 다 정확하게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한 문제를 뭐 푸는데 뭐 40분, 1시간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강의에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또 다시 본인만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 혹시 좋은 게 있을까, 아니면 좋은 교재가 있을까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안 보여서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 제가 극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한 70일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지금 밖에 날씨도 너무 덥고 이제 책과의 싸움을 이제 벌이시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시험 잘 보시고, 저도 이제 꼭 이번 시험 잘 봐서 같이 모든 분들이랑 뭐 평가사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니까 100% 주관적인 견해니까 이 몇 자로 요약해서 막 전달하다 보면 좀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의 제 시점에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모두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요약해서 좋은 자료 있으면 많이들 올리도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요.